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 이거 시장을 다인시키려고 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섬뜩한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라는 은행 자체가 그냥 단 하나의 은행이라기 보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거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가 큰 은행인데, 그 은행의 수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가 0에서 2%로 올랐고 5%로 올랐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표현을 썼는데요. 세상이 지금 7%라는 금리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회장님, 저희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7%가 웬 말입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7%라니요. 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이런 표현까지 덧붙이십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비즈니스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기준금리 7%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7%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7%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워스트 케이스는 7%인데 무엇을 동반한 7%냐면은 진짜 왜 그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 침체도 못 막는다 라는 이야기여서 형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다이먼 회장은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 고객들에게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5에서 7%의 금리를 JP모건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기준금리 7% 이야기를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더 으스스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얘기는 이 얘기했죠.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면서 민물이 빠지고 썰물이 오면 누가 알몸으로 헤엄쳤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격언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에서 5%까지 올 때보다 5에서 7%까지 갈 때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7%까지 금리가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Self Reinforcing Debt Spiral이라고 해가지고 부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야기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빚을 또 내야 되고, 빚을 또 내다 보니까 이자를 또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뎁 스파이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다이먼 회장이 얘기한 대로 금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최근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셧다운 중요하죠. 셧다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 상태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숫자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적자 규모는요 1.5조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1.5조 달러라는 거 보이시죠? 1.5조 달러예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가 2021년 기준 1.8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GDP에 육박하는 수준의 적자를 올해 8월 달까지만 해도 따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 정부가 적자가 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금은 안 거치는데 쓰는 돈이 많기 때문이죠. 쓰는 돈이 많은데 세금은 안 거친다. 그러면 결국 빌려야 될 것이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한번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요, 지금 현재 미국 부채는 33조 달러고요. 4%의 평균 조달 금리를 계산해 보면은 약 1.3조 달러의 이자를 내년에 미국 정부가 내야 됩니다. 자, 1.3조 달러, 이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려 보면은, 미국 정부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냈던 이자는 0.5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이자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셧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입니다. 근데 그 예산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라도 인상해서 세금을 올려서 살림살이를 잘할 테니까 예산을 좀 더 쓰긴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이구야, 법인세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향후 10년 동안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얼마로 추정해냈냐라고 보면은 1.3조 달러입니다. 정확하게 내년에 내야 되는 이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숫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정부의 올해 적자 규모, 그리고 내년에 내야 되는 이자 규모, 그리고 앞으로 세금 개혁을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에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규모. 이 숫자들을 비교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셀프 리인포싱 뎁 스파이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부채가 지난주 IIF 보고서에서 발표됐는데요.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연휴 이전에 꼭 필수로 신청하셔야 되는 게 연간 구독 할인 혜택이 곧 종료됩니다. 10월 1일부터 개편되는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의 첫 번째 세미나 게스트는 뷰노의 전 CTO였던 정규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이랑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세미나를 포함해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연휴 전에 꼭 연간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IIF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냥 미국 정부의 부채가 33조 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국가와 기업, 가계를 모두 합산한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07조 달러입니다. 307조 달러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지난 10년 동안의 이 증가한 규모가 100조 달러라는 겁니다. 역사상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300조 달러인데 지난 10년 동안 100조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머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뭐합니까? 부채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10조 달러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80%는 대부분 미국, 일본,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빚으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이런 시도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7% 기준금리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해서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다이먼 회장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조심하는 게 어때?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그냥 제스처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